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홍채린입니다. 3월 13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12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화재 여파로 11명이 병원에 옮겨졌고 북쪽 이 공장은 전소되고 타이어 40만 개가 손실됐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기로 PD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던 안 PD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국민의 소비가 5%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류 소비가 7.6%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 안 입고 안 먹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후폭풍이 국민연금까지 미쳤습니다. SVB 금융그룹 주식 300억가량 약 10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도 역시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유승민계로 알려진 초선의 강대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당 싱크탱크로 총선 때 공천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는 박수영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날 인선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강민국, 유상범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변인에는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김민수 전 경기 성남 분당을 당협위원장 등 3명입니다.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은 홍보본부장을 맡습니다.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12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접 지역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한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불로 작업자 10명과 소방대원 1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북쪽 이 공장은 전소되고 타이어 약 40만 개가 탄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는 타이어 모양을 만드는 가류 공정 내 기계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3개 중고교는 재량 휴업을 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대전 공장에서는 하루 약 4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전 공장은 회사 전체 타이어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생산 기지 중 하나로서 여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직접 및 간접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으로 사고 수습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9년 전에도 화재가 발생해 약 6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출한 안기로 PD가 과거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의 연출자가 교내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지난 10일 미국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시 고3이던 안 PD의 여자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안 PD를 포함한 열댓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안 PD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리지어 때린 기억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결국 안 PD는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심하게 놀렸기 때문에 폭행을 당한 것 아니냐, 학폭보다는 폭행이다라는 입장과 어떤 이유에서는 폭행은 정당화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PD의 전 여자친구는 심한 놀림이 아니라 친구끼리 웃고 떠드는 일상적인 것이라며 글쓴이를 옹호해 사태가 점점 확전될 양상입니다.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가량 하락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에서 고용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경제 주체들이 안 입고 안 먹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내수마저 꺼질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가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입니다. 의류, 신발, 가방 등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가 상품인 준내구재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9.3에서 111.5로 6.5% 하락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준내구재 중에서도 판매액 감소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의복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을 거치면서 올해 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가 7.6% 급락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음식료품 소매 판매액 지수는 9.6% 급락해 경제 주체들이 안 입고 안 먹는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해 충격이 전방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후폭풍이 우리나라 국민연금까지 미쳤습니다. 국민연금은 SVB 금융그룹 주식을 지난해 말 기준 10만여 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SVB 금융그룹 주가는 파산 여파로 지난 9일 기준 106.04달러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현재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시 외에 투자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나 직접 및 위탁을 포함해 보유 지분을 2021년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 없고 자본 건전성도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예금 구조는 예금 보장 한도가 높은 도매액이 크지 않고 채권 비중이 큰 곳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 사태로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런 면은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 은행 중에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저가 있는 곳도 없어 시장 전반에 영향은 없다면서 하지만 각국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점검할 것으로 보여 우리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에 전쟁으로 불리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와 손잡고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나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결국 백기를 든 셈인데요.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앞세운 카카오의 경영권 대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해 경영권을 양보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SM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서 공개한 하이브 측 사내 이사 후보들은 사퇴합니다. 사회 이사 후보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협의 중입니다. 대신 하이브는 카카오와의 플랫폼 관련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협력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LG그룹에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영경 LG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구현수 씨가 지난달 28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핵심은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인데요. 세 모녀 측은 별도의 유언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LG그룹은 15차례 합의를 통해 유언장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4년 전에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세 모녀가 승리하게 되면 세 모녀의 지분 합이 구광모 회장보다 커져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LG는 지분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1990년대 한국 만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장에서 이 작가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가는 2019년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분배 문제로 소송을 이어왔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2차 저작문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봄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온은 서울 2도, 강릉과 부산 6도, 제주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